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내년은 9.5, 내후년은 10%, 그렇게 해서 13%까지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죠? 추후 납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여러분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아?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금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법 개정, 제도 변경 이런 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추후납부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죠. 추후납부는 뭐냐면 추가납부가 아닙니다. 추가납부는 내가 낸 돈에다가 더 내고 싶어. 이게 추가납부잖아요. 국민연금은 추가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더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무슨 제도가 있냐?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후에 납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냈던 기간이 있어요. 내가 무슨 회사를 이동하느라고 몇 달 쉬었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느라고 좀 쉬었다든가 이런 그 기간을 못 냈잖아요. 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나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 기간만큼을 추후납부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과거에 못 냈던 걸 내는 게 추후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안 냈던 게 있어요. 안 냈던 거. 내라고 연락 왔는데 객인 거. 이건 추후납부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 실직, 퇴직, 무슨 병,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고 못 낸 기간이 인정된 기간은 나중에 추납을 할 수 있지만 너 소득 있는데 좀 내라. 그리고 왜 안 내니라고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 근데 안 내. 그리고 개겨버려 그냥. 그리고 연체해. 이런 기간은 나중에 절대 추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럼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연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상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연체하지 말고 낼 수 있을 때 내자.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못 내는 경우는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납부는 누구에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 추후납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추후납부잖아요. 그럼 못 낸 기간 얼마까지 가능하냐? 2020년 이전까지는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추후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 한 88년도, 90년도에 조금 내다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느라고 한 20몇 년 쉬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추후납부를 하겠다. 가능합니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추후납부라는 것이 과거에 오랜 기간 못 내던 걸 한 번에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라면 내겠지만 이게 10년치 모아봐요. 그럼 수천만 원 돼, 수천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납부를 활용해가지고 한 번에 3천, 4천씩 때려 내면서 국민연금을 올리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서민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 당장 지금 다음 달 먹고 살 돈이 또 없는데 무슨 1,000만 원, 2천만 원이 어디서 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후납부가 돈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추후납부가 가능한데 무제한 가능한 게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기간 중에서 119개월,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119개월 이내이시라면 그 119개월을 지금은 추후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다 보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를 내느냐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못 냈던 걸 내는 거니까 과거에 못 낸 금액이 얼마일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됐으니까 지금 1,000만 원 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추후납부는 얼마를 내는 거냐? 과거에 못 냈던 금액이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기간만 갖고 와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번 달, 내가 지금 2025년 8월, 9월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는 겁니다. 자, 내가 이번 달에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20만 원 내고 있어요.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100개월이에요. 100개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00개월 해서 2천만 원을 추후 납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연금액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연금액을 더 많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추후 납부할 수 있다면 이 돈 가지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 돈 가지고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거를 평생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 일정 부분 유족연금을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유족에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아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추후 납부하셔가지고 여러분 연금액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납부할 경우와 내년에 납부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클까요? 자,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게 추후 납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내느냐. 그럼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는 거죠.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가 결정하냐면 납부하는 달에 소득 대체율이 결정됩니다. 납부하는 달에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똑같은 돈을 내도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납부하는 달에 소득 대체율이 낮으면 똑같은 돈을 내도 연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구조예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번에 과거까지는, 뭐 작년까지는 국민연금이 법이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냥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꾸준하게 내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먼저 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 개정됐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 앞으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올해는 보험료율이 9%고요. 내년은 9.5, 내후년에는 10%, 그 다음부터는 10.5 이렇게 해서 13%까지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죠? 추후 납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여러분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아? 일찍 하는 게 좋겠죠. 내년, 내후년 보험료가 올라가서 하시게 되면 결국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일찍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받는 금액은 올해는 지금 소득 대체율이 41.5%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 43%로 고정이 됩니다. 평생. 자, 그러면 받는 돈은 올해가 좋아요, 내년이 좋아요? 내년이 43%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는 것이 조금 더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법의 허점을 찾았지. 네, 항상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찾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틈새가 보이고, 틈새가.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실 분들, 이분들이 올 12월에 신청하는 거예요. 2025년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을 해. 그리고 내는 건 언제 내? 내는 건 1월에 내. 1월에. 왜냐면 신청하고 바로 그 달에 안 내고 다음 달에 내도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는 보험료율이 낮죠. 낮은 보험료율로 내는 금액이 결정되고, 내년에 연금액이 올라가죠. 내년에 납부했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하는 순간 내년 기준으로 높은 연금액이 세팅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올 12월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 납부해라.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랬었어. 이것도 과거 버전이야, 사실. 그랬는데 뭐 이 내용을 뭐 저만 알겠습니까? 뭐 국가도 다 알고 국민연금도 다 알죠. 이런 허점이 생겼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개정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8월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률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되겠다.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년에 오른 보험료로 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러면 오른 보험료를 적용해 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 또 있어. 이게 사실 법 바꾼 사람들이 잘 바꿔야 돼. 법을 잘못 바꾸면 계속 풍선 효과가 나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그랬지 않습니까? 강남 막으니까 외곽이 뛰고, 외곽 막으니까 경기가 뛰고, 경기가 막으니까 무슨 세종이 뛰고, 다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든가. 근데 지금 만든 만약에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추후 납부는 12월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 삐리리 하셔야 됩니다. 삐리리. 아시겠죠? 네. 삐리리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 국가가 너네들이 뛰어봐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법을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 제대로 못 만들면 결국은 틈새가 생긴다. 삐리리 언제인지. 사실 이것도 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법 개정, 법이 개정되는 것들을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삐리리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국가가 법을 바꾸잖아요. 이게 국가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점이 생겼어요. 틈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법을 보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추후 납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법을 바꾸는 건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약간의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허점을 이용해서 추후 납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사람들 심리가 평소엔 하라 그래도 안 해. 그죠? 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조금 싸진대. 나는 사실 저 물건을 살 계획이 없어. 홈쇼핑에서 다 보고 있는데 원래도 관심이 없었어. 근데 평소 내가 알았던 가격보다 한 20-30% 싸게 팔아.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싸다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도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틈새를 다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또 안 해버려. 그럼 결국은 뭐야? 국민연금 준비를 부족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틈새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의도적으로 틈새를 보일 필요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게 기회네? 내가 평소에 추후 납부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하면 조금 더 싸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이때 소문이 나봐요. 그럼 우르르 와서 또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도박장을 많이 가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국민들이 추후 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요. 이런 좋은 거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뜯어고치자.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틈새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에 관심 갖게 만들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이 방송을 정부 관계자가 보고 계신다면, 그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니네가 완벽하게 해도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법 만드느니 그냥 놔둬.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현명하게 다 처리해요. 소득이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추후 납부를 지금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일시납과 분할납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자,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것을 한 번에 내는 것이다 보니까 금액 세팅 자체가 되게 크게 되죠. 내가 지금 이번 달 보험료가 20만 원인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100개월이다.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공단에서 한 번에 내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결정된 겁니다. 당시에 내야 될 금액은 예를 들면 2천만 원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걸 다음 달에 한 번에 내십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조금 나눠가지고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씩 나눠가지고 내겠다. 그럼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니까 그 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고요. 물론 분납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걸쳐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에 대한 이자는 내셔야 돼요. 이자. 근데 그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정기예금 이자율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처럼 굉장히 높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이자율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신다면 추후 납부 활용하면서 또 꾸준하게 내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납하다가 예를 들면 돈이 좀 목돈이 생겼다. 또 한 번에 다 내시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그렇게 해서 추후 납부를 해서 연금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를 노린다면 올해 납부가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자, 추후 납부를 할 때 여러분이 또 하나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추후 납부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지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보험료도 좀 낮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추후 납부하는 금액.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납부한 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챙겨보셔야 돼요. 특히 추납부 하실 분들은 이 내용도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소득이 없는 주부라든가 뭐 올해 지금 소득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 못 받죠. 하지만 내가 올해 좀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리고 올해 좀 연봉이 높아져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추납부를 올해 하시게 되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세금 할인 혜택 소득공제 제도가 있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죠. 이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딱 일정한 세금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공제 제도는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만약에 내가 소득이 적어서 연봉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세율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아도 실제로 세율 혜택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연봉이 한 1억 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율 구간이 무슨 뭐 한 24%, 35% 이렇게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가지고 소득세율을 35%를 내셔야 되는 분들, 그죠? 이분들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5%, 거의 40%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올해 국민연금 추납부를 하셔가지고 추납부에다가 3천만 원 넣으셨어요. 그죠? 자, 이 3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내가 연말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나는 뭐 한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3천만 원 추납부하는 바람에 거기서 3천만 원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내 세율이 얼마라고요? 38.5%라고 했죠. 자, 그럼 이분들은 3천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3천만 원에 38.5% 거의 한 1,200만 원을 소득공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3천만 원 내고 1,200만 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엄청난 효과예요. 그래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소득대출이 왔다 갔다 하고 이번 달 내고 다음 달 뭐 신청하고 이런 그 짜잘한 잔대가리 굴리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해에 소득이 높을 것인가, 그리고 소득이 높은 해에 추납부하셔가지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더 큰 효과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올해 소득이 높다 그럼 올해 추납부하시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 내년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올해도 높고 내년도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절반, 내년 절반 이렇게 나눠서 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효과가 되게 큽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납부 하실 때도 이런 소득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런 걸 전부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기왕 똑같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이해는 되시지만 머리 아프죠?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누구다? 연금 박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서 언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도가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께 연금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연금 전문가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돈이 있다. 그럼 이걸 뭘 예적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코인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부동산을 사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될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시키는 이런 산업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의 개념이지만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오늘 투자해서 내일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 라는 약간의 투기성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 투기 수요는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원래 제대로 정석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투자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반도박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요. 코스피가 5천을 가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5천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산업자본으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등락을 급등하게 되면 결국은 코스피가 5,000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관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내지만 개미들은 거기서 또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집이라는 자산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을 계속 사회가 돈이 돌면 순환하면 사회가 건강해지지만 그 10억이 집에 처박혀 있으면 국가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에 몰리면 몰릴수록 국가 경제는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21세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 경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여기저기 얘기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본질은 뭐냐면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죠? 결국은 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기가 아니고 성숙기입니다. 성장기에는 돈을 모아서 잘 불려서 자본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우리나라 지금 성숙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숙기는 더 이상 돈을 불리고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성숙기 경제의 국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는, 잘 살아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잘 수단시키는 겁니다. 잘 돌려야 돼요. 그죠? 네. 잘 수단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애가 막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애가 키가 클 때, 성장할 때는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지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래야지 애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애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먹기만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걸리게 됩니다. 애는 죽어요. 그죠? 성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순환시키는 겁니다. 먹고 잘 배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 경제예요. 성인 경제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는 것, 돈을 잘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소비를 하는 것, 대한민국의 돈을 순환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면 주식,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소비, 자산을 순환시키는 자산입니까? 아니거든요. 소비시키려면 써야 돼요. 쓰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20%, 30%, 40%가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쓰게 만드는 것,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들을 꽁꽁 싸매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잘 써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자산, 뭔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바로 연금이.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은퇴 선진국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모아오신 돈을 잘 쓰고 가주시는 것, 잘 쓰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연금을 받아서 평생 연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 만큼 잘 써주고 가시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인 경제, 성숙기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이 사회, 이 국가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연금을 상담해드리고 연금 가입시켜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단지 개인적인 뭐 부를 위해서 제가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하는 것, 이것이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좋은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다 도움이 되시는 거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제 의견에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누가 맞는 것인지. 그죠? 근데 저는 20년간 연금을 공부해왔고, 연금을 연구하고, 연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에는 연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갈 겁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신 우리 떠먹TV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당장 이 방송 보고 어디 가서 연금 가입하고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연금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이라도 연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신다면
그거 자체가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궁금하고 어떤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금들은 좀 부족한지 많은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궁금한 거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 들어와서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관계없이 무료로 저희가 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에 하고 분납을 하면 돼. 내년에 내면 됩니다.